네, 이번에는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분의 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3.1절이잖아요. 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어쨌든 예. 일본하고 협력 이런 거 강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생각했던 대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념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예. 3.1절의 상황에서 사실 3.1절은 일본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3.1절에서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냐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분명히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굉장히 뭔가 찝찝한 이런 상황이죠. 그게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거사 문제를 좀 해결을 위해서 일본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빠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찝찝함이. 그런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보면 실제로요. 이제 대통령이 막 협력해야 한다 막 이 얘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협력을 우리만 한다고 협력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우리나라는 막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은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백지 땅도 맞들어야 된다고. 예. 일본 쪽에서도 어떤 노력을 보여야 우리가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어쨌든 과거사 문제 중에서 특히 강제징용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정부는 이런 거 저런 거 사실은 제한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제한해 놓은 상태. 예. 저는 그 제한이 너무 과한 것까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자신들이 뭔가 한발 양보한 뭘 내놓은 적이 있었나? 없죠. 없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철회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아무런 성의를 보인 게 없는데 우리 혼자 엎드려 절받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한미일 협력을 또 기념사에 넣었어요. 이거 왜 넣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강점기 시절에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러일 전쟁부터 청일 전쟁까지 해서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여러 가지 격축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열강들이라고 해서 꼭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국들의 쟁탈전 속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비극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3.1절 날 무슨 한미일 협력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이 북한의 문제, 북한 대북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밀착하는 이런 구도 자체는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 한미일 협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데 네. 그 나라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손을 잡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예. 또는 서로 간의 이익이 서로 약간의 어떤 결이 다를 때는 분명하게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저는 목소리를 내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국익을 위한 조치들을 네. 해야 되는데. 예컨대요. 예. 그 한반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이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이익이 꼭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일본이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이익이라고 하면요. 일본은 일단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반중 정서가 강하죠. 예. 그렇지만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견제의 필요성은 일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예.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그렇죠. 역사적인 예. 것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좀 추구하는 국가적 국익을 갖고 있다면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예. 뭐 국가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혹시 다른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 내지 동아시아의 평화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국익 내지는 일본의 이익은 동아시아의 평화라기보다는 동아시아의 패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권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꾀하는 쪽에 조금 더 예, 그렇죠. 국가적 전략이 가 있다. 전략. 그것은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긴장 상황과 적대적 상황이 더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 상황과 갈등이 더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일본의 이익에 부합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의 협력이 필요해요. 예. 그죠? 그런데 이 미국 왜냐하면 핵 때문이에요. 핵이 없다면 또 조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핵 네. 때문에 어떤 북한 핵에 대한 견제 때문에 미국하고의 협력이 한미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그 한미 동맹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어쨌든 미국의 이익 때문에 일본하고의 협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정도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더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북한 문제를 한미 동맹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한미 동맹만으로도 저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이익 때문에 아하, 미국이 미국이 그것을 요청하기 원하는 때문에. 거죠. 미국이 북한하고 또는 이게 미국이 보는 또 미국의 국익이 있잖아요. 예. 미국의 국익은 사실은 북한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국 견제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의 필요성이 미국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일본을 끼고 싶어 하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요구 때문에 일본이 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어떤 우리의 국익을 좀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안한다든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나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목적도 약간씩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약간은 수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린 미국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일본의 국가적 이익, 국가 전략을 있는 그대로 덥석 그래서 예. 마치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하고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국익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경제 영토의 확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전략은 일본의 전략과 역사적 맥락에서도 다르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다르고 대중국 관계나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전쟁의 위기가 닥쳤다고 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재무장이라든지 어떤 동아시아 패권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감수할 가능성이 있죠. 일본은.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이해 충돌이 부분이 지점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덥석 마치 달려가듯이 우리가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그냥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특히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은 전략적 가치는 우리의 가치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미국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입장을 국가 전략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네. 국가안보실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의 우리 정부의 예. 국가안보실의 입장이 저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전 세계 질서가 좀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민주화가 동아시아에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유럽에서 프랑스와 같은 위치 이런 걸 대한민국이 점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 그러니까 강대국이지만 어떤 문화적 또는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미국에 그래도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그러나 협력하는 예. 그런 나라들하고도 어떤 가치 동맹 같은 걸 엮어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무형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저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역사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요. 예, 옛날에는 뭐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저는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제니라는 청취자분이 네. 이현주 의원님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도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 여러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계속 선두 달리고 있어요. 지금 김기현 대세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세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냥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밀다 보니까 다른 후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반대되는 한 명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와야 뭐가 게임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자구도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 보거든요. 울산 땅 의혹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여론조사의 비중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하. 그 네. 전당대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면서 예.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나와도 시끄럽기만 하지. 당원들이 물론 관심은 있죠. 그렇지만 당원들이 표를 찍을 때는 그것 때문에 뭐 안 찍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제 여론일 때는 여론조사가 들어갈 때 좀 다르죠. 그렇지만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당대표가 됐을 때 좀 김기현 당대표 체제라면은 이 문제가 나중에 총선에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발목 잡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도부가 흔들리거나 네.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하. 이렇게 보죠. 아, 네. 다른 후보도 좀 볼게요. 지금 천하람 후보 뭐 돌풍이다 바람이다 이런 얘기들 있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결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구도가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하시면서 예. 대통령이 미는 후보를 밀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를 밀 것이냐 이런 구도가 돼버렸고요. 근데 다른 후보를 밀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후보로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들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젊은 이제 신진 후보 이런 예. 느낌이고 황교안 후보하고는 또 전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표가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좀 애매한데 그분도 그런데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어서 예. 이준석계나 이런 쪽하고는 이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스탠스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못 하다가 네. 지금은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빠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빠지기 전에 했어야 네. 빠지고 나서 다 달아나 버렸죠, 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결선 투표가 열릴까요?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낼까요? 결선 투표 열리게 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핵관을 비롯한 어떤 대통령실이 결사적으로 결선 투표 안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그게 바람직한 건 결코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건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정치 생명 일종의 뭐 대통령에 대한 신임 이거를 불신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투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표가 된 거죠. 그 말은 김기현 후보가 안 됐을 때는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당하는 거죠.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당원들한테. 왜냐하면 예. 아니 이렇게 막 찍어내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랬는데 김기현 후보의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건 뭐 예. 다들 아는 얘기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버린다 당원들이 차버렸을 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정치적으로 당원들이 불신임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부담을 이제 갖고 이제 갈등을 막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신임이 완전히 됐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엉거주춤 마지못해 찍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대통령 너무 지지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내 손으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 탄핵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에는 난 자신이 아직 없어. 아하. 내 손으로 하긴 좀 네. 그래. 이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역시 내가 그때 불신임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게 또 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르죠. 예. 전당대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네. 그 의원님 SNS에 네. 물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네. 정부가 이 물가 관리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심각하죠. 어떤 면이 심각합니까? 네. 일단 예. 저는 경제 정책을 정부가 할 때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잖아요. 예.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실패한 게 영국의 사례였거든요. 예.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물가는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제일 심각해요. 물가가 오르면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거든요. 실질 네.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로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물가를 잡는 그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가 한쪽 손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금리가 막 높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예. 갑자기 이제 비전문가인 금융감독원장께서 아하.
금리를 뭐 금리가 높다 뭐 어쩌다 그러다 아. 갑자기 급기야 대통령께서 은행이 너무 금리 장사를 한다 예대 마진을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네, 큰 그래서 이유가 금리를 없다. 예. 막 낮추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높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오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또 뭐냐면 대출을 막 높이라고 대출을 막 확장하라 그래요. 규제를 완화하라고 그러면서. 네, 그죠? 의원님.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약 그래서 돈을 푸는 거죠. 20초 정도 남았는데 정부의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 목표를 분명히 해라. 물가를 잡으려면 일단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 물가 잡는 데 집중을 하고 물가가 좀 잡히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맞다. 이거저것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두더지 잡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엉망진창이 된다.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되고 네. 다른 뭐 금리 얘기나 이런 거는 좀 그리고 제가 볼 때 예. 포퓰리즘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퓰리즘을 하고 네, 있다. 예,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